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자신의 죄와 벌로부터 등을 돌린 범죄자를 사냥하는 고문 소믈리에다. 세상에는 야욕의 눈이 멀어 타인의 생명을 빼앗고 은폐를 꾀하는 자들이 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건가? 보비는 불법일세! 착각에 빠진 상가 늙은이들한테 본보기로 보여줄 거다. 앞으론 잠자코 돈을 갖다 바치도록 말이지. 금전을 위해 사람을 해하는 한구레가 그 예시다. 그렇다면 그런 인면수심의 범죄자들이 마음껏 설치고 다닐 수 있을까? 이건 말도 안 돼! 잘 가라, 위선자. 물고기 똥이나 뜨라지. 아니, 그렇게 되는 건 너희다. 답은 노다. 왜냐하면 나 같은 사냥꾼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 범죄자를 법 밖에서 처벌하고. 냄새! 살려! 안년을 숙성시킨 배설물이니까요. 똥이나 다름없는 것들 분변이나 먹으라지. 끝없는 고문을 가하며 악당에게 철퇴를 내리는 것, 그것이 우리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이다. 그러한 사명을 진 탓에 부당한 피해를 입은 자들이 내게 모여들고 난다. 어서 오십시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는 이번 의뢰인은 당차고 씩씩한 어머니를 연상케 하는 여성이었다. 하지만 의뢰인의 얼굴엔 미소가 완전히 지워져 있었다. 5년 전에 아들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남편까지 죽인 놈들에게 복수하고 싶습니다. 무한의 어둠이 깃든 눈동자가 의뢰인이 지닌 한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다. 의뢰인의 이름은 오바. 5년 전까지만 해도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아들, 여보, 잘 다녀와. 이따 반주 준비 좀 해줘. 알바 다녀올게, 엄마. 조금 고지식하면서도 서글서글한 남편과 마음씨 착한 아들이 있었다. 아들인 이치르 씨는 대졸자였지만 불경기인 탓에 취직에 번번이 실패했다. 미안해, 엄마. 꼭 좋은 데 취업할게. 너무 조급해 말어.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그래서 일시적으로 알바 생활을 했었다는 모양이다. 그런데 어느샌가 아들은 생기를 잃어갔다. 왜 그래, 아들? 알바하면서 무슨 일 있었어?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걱정이 되어 물었지만 아들은 괜찮다는 말만 반복했다. 하루는 얼굴에 상처를 달고 귀가한 적도 있었다. 너 얼굴이 왜 그래? 일하다가 부딪혀서 그래. 이제 알바 그만해. 누가 괴롭히는 거 아니야? 안 돼. 진짜 별거 아니래도. 하지만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았다. 이치로, 무리하면 안 되는데. 취직도 못한 마당에 알바마저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기어이 비극이 일어났다. 이치로 아직 집에 안 들어왔지? 그러게, 왜 이리 늦지? 그날 올 시간이 됐는데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안 그래도 요즘 아들의 상태가 좋지 않아 걱정이 됐던 의뢰인은 알바 사장에게 전화했다. 오바 이치로의 엄마 되는 사람입니다. 이치로는 아직 일하는 중인가요? 아니요, 8시에 퇴근했는데요. 평소엔 퇴근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왔었는데. 알바 동료랑 노느라 늦는 거 아니야? 그럴 리가. 왜냐면 요즘 가벼운 어조로 말하는 남편에게 의뢰인은 최근 아들의 변화를 설명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도 자리에서 일어났고 부부는 함께 마을을 뒤졌다. 이치로! 어디 있는 거니? 경찰서로 가자! 경찰에 신고까지 했지만 그날 밤 이치로 씨는 돌아오지 않았다. 그랬던 이치로 씨는 다음 날 점심 무렵에 발견되었다. 트럭 짐칸에 거는 덮개에 둘둘 쌓여 쓰레기 봉투 더미에서 거꾸로 방치된 채로 사인은 질식사였고 전신에 폭행 흔적이 남아 있었다. 이치로! 알바하러 나갔을 뿐인데 어쩌다가 이런 봉변을! 얼굴이 마치 다른 사람처럼 부어버린 아들의 시신을 보고 의뢰인은 미칠 지경이 되었었다고. 아들을 죽인 범인은 머지않아 밝혀졌다. 빨리 가지 못해! 닥쳐! 손대지 마! 바로 아들의 알바 동료들이었다. 양아치 출신이었던 그들은 일에 어리숙한 이치로 씨를 집중적으로 괴롭혔다.
언제까지 꿈을 들래? 죄송. 하여간에 쓸모가 없어 쓸모가. 폭력의 수위는 나날이 심해졌다. 쇠 파이프 공격. 톡틱 톡틱. 입에서 거품 나온다. 죽은 것 같은데? 그러다 사건 당일 이치로 씨를 죽이고 허술한 은폐 공작을 가한 것이었다. 복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범인들은 경찰에 체포되었다. 이치로, 널 죽인 놈들은 마땅한 벌을 받게 될 거야. 가슴을 태우는 증오의 불꽃. 의뢰인은 그것을 사법부의 판결에 맡겼다. 그런데 재판 당일 의뢰인의 기대와 달리 범인들이 받은 처벌은 대단치 않았다. 피고인들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갱생을 위해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4년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나 경미한 처벌이었다.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부부는 당연히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 아들이 죽었는데 고작 4년이라니요. 나는 인정 못합니다. 심정은 이해합니다만 상대가 미성년자라 이게 최선입니다. 하지만 승산이 희박하다는 검찰의 말을 듣고 항소를 포기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났지만 의뢰인은 단 하루도 아들을 잊지 못했다. 놈들이 출소할 날이 머지않았군. 여보, 제발 그 얘긴 꺼내지 마. 생각하기도 싫었다. 아들을 죽인 살인마가 사회로 나온다니. 의뢰인은 그저 모든 걸 잊고 싶었다. 하지만 네, 오바입니다. 뭐라고요? 의뢰인은 또다시 비보를 듣게 되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간 의뢰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건 여보! 중상을 입고 빈사 상태가 된 남편이었다. 남편은 의뢰인을 보더니 품에서 핸드폰을 꺼냈다. 그놈들 반성이라곤 쥐뿔도 안 했어. 이치로의 죽음을 무용담처럼 그 망할 것들. 그리고는 가해자를 저주하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다. 얼굴을 일그러뜨린 채 숨을 거둔 남편. 그 이유는 남편의 핸드폰에 나와 있었다. 이게 대체... 가족을 죽인 살인자들의 SNS였다. 사람 하나 죽였다. 차원이 다른 기합. 잘 부탁한다. 멸치 하나 잡았다고 4년은 너무 긴 거 아니야? 놈들은 반성은커녕 사람을 죽인 것을 자랑스레 떠벌리고 있었다. 충격적인 내용에 멍하니 있던 의뢰인은 갱신된 내용에 눈을 옮겼다. 아버지 4년. 멸치 아버지가 약이 바짝 올랐네요. 일가근절. 너덜너덜해진 남편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업로드된 것이다. 부인, 범인의 단서에 대해 남편분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던가요? 아니요, 없었어요. 의뢰인은 경찰, 아니 사법을 불신하게 되었고 판사한테 맡겨봤자 교도소에서 몇 년 썩고 나오는 게 다야. 범죄자는 죄를 뉘우치지 않아. 사법의 테두리 밖에서 놈들을 단죄해줄 사람을 찾다가 내게 오게 된 것이다. 자초지종을 털어놓은 의뢰인이 바닥에 바짝 엎드렸다. 얘기 들었어요. 이주인 씨는 대단한 분이라고. 그놈들에게 복수할 수만 있다면 전 목숨도 바칠 수 있어요. 오버씨. 다음 순간 의뢰인이 야채 같은 표정으로 말했다. 착하고 성실했던 우리 아들이 왜 그딴 쓰레기들한테 죽어야만 합니까? 남편도 그래요. 그 자상했던 사람이 악귀 같은 얼굴로 죽었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을 빼앗긴 자의 영혼을 찢는 듯한 통곡이었다. 이 떨리는 손을 나는 차마 외면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의뢰를 받아들이죠. 감사합니다. 그놈들에게 내 남편과 아들의 고통을... 이 분노를 거두는 것이 고문 소믈리에가 존재하는 이유니까. 자신의 행동이 죄인지도 모르는 무지몽매한 쓰레기들. 타인의 피로 본인들의 간판에 글씨를 썼으니 똑같이 당해도 할 말 없겠지. 그 죄는 니놈들의 피와 살로 새겨질 것이다.
타깃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SNS. 맞아. 본인들의 행적을 SNS에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더군. 이동 경로를 알아내는 건 지극히 쉬운 일이었다. 그렇게 거리를 걷다가 타깃을 발견했다. 너네냐? 인터넷에 헛소리를 써갈기는 얼간이들이. 뭐? 아저씨 뭔데? 불만 있어? 조금 도발했을 뿐인데 곧바로 이쪽에 저기를 드러냈다. 정의의 히어로 흉내라도 내시려고? 아저씨도 죽여줄까?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아저씨 하나 보내버렸는데 심지어 난 둘이나 주겠단 말씀이야. 살인을 자랑스레 떠벌리다니 갱생의 여지가 없는 쓰레기로군. 선생님, 여긴 제게 맡겨주시겠습니까? 그래, 너무 망가뜨리지 말고. 루카와의 온몸에선 차마 억누르지 못한 강렬한 분노가 새어나왔다. 홈잡기는 나 복싱 배운 남자. 그래요? 그럼 복싱으로 겨뤄볼까요? 루카와가 바보 같은 자세를 취하자 놈이 바로 반응을 보였다. 이런 놈들은 무시당하는 걸 싫어한다. 아니나 다를까 놈이 저기를 드러내며 공격해왔다. 이게 날 뭘로 보고? 아이쿠, 위험해라 위험해. 하지만 양아치 따위는 루카와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클린치. 헛짓거리. 놈의 입에서 우스꽝스러운 비명이 튀어나왔다. 루카와가 거리를 벌렸고 놈의 옆구리에 작은 암기가 깊숙이 박혀 있었다. 이 치사한 자식! 실전에서 상대말을 고지고대로 믿는 사람이 바보죠. 물론 루카와의 공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치사하게 한 방 더 갑니다. 루카와는 주저앉은 놈의 얼굴을 가차없이 발로 찼다. 그쪽은 다리를 부러뜨려 주죠. 무릎을 거꾸로 꺾어줄게요. 다른 한 놈은 네 바로 다리를 부러뜨린 뒤 신병을 확보했다. 그 후 놈들을 고문실로 옮겼다. 일어나 애송이들. 두고! 뜨거운 소금물이니까요. 정신을 차린 놈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댔다. 이게 뭐하는 짓이야? 그래, 이거 범죄야. 알아? 범죄라고? 그게 너희가 할 소리냐? 개성이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시시한 발언은 들어봤자 시간 낭비다. 이래서야 멀쩡한 대답은 기대하기 힘들 테지만 너희는 청년 하나를 장난으로 죽인 것도 모자라 따지러운 피해자의 부친마저 살해했다. 너 그 얼간이들이랑 아는 사이냐?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지도 않은가? 그래도 이 질문을 던지는 것이 나의 신조다. 예상대로 놈들은 죄를 전혀 뉘우치지 않았다. 그냥 장난 좀 친가가지고 장난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놈이 약해서 죽은 게 우리 탓이야. 2명이나 죽여놓고 하는 소리가 이거라니. 너는 봐줄 필요가 없다. 편하게 죽을 생각일랑 마라. 루카와, 활. 네, 선생님. 루카와에게 활과 화살을 건네받았다. 검은 빛깔이 도는 활의 시위를 팽팽하게 당겼다. 발사된 화살은 공기를 가르고 놈의 오른쪽 어깨에 명중했다. 루카와가 양궁을 들고 내 옆에 섰다. 루카와, 급소는 피해라. 집중해. 알겠습니다. 루카와가 쏜 화살이 다른 한 명에게 맞았다. 훌륭한 솜씨군. 사살은 고대부터 세계 곳곳에서 행해지던 처형 방법이다. 해를 노려라. 네. 총이 발명되기 전엔 활과 화살로 행해졌으며 지금도 어떤 나라에선 사형 방법으로 사살을 택하고 있다. 옛날에는 현재처럼 급소를 단숨에 쏴 죽이는 방식이 아닌 자칫하면 급소에 맞겠어요. 쏘기 전에 심호흡 한 번 해. 서두르지 마. 최대한 급소를 피하는 방식으로 행해졌다. 그 시절의 처형은 시민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는 의미도 있었다. 죄인을 쉽게 죽여버리면 반란이나 범죄 억제 효과가 미미할 테니까. 꽂힌 화살수가 점점 늘어나면서 옆구리나 하복부까지 맺히자 놈들이 목숨을 구걸하기 시작했다.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나 다시 나쁜 짓 안 할게요. 그 아저씨 죽였다고 경찰에 자수도 할게요. 자기 모신과 자기애로 똘똘 뭉친 추악한 말들. 하지만 나도 마냥 냉혈한은 아니다. 이렇게까지 애원하는데 무시할 순 없는 노릇. 그래? 그럼 다음엔 머리를 노릴 테니 어디 내 화살을 피해봐. 네? 놈들에게 지옥에서 탈출할 거미줄쯤은 내려줄 수 있다. 못해요. 왜 못해? 복싱 해봤다며. 목은 움직여줄 거 아니에요. 돌려서 피해봐요. 나는 활시를 당겨 절망으로 일그러진 놈의 얼굴에 조준했다. 너희가 그랬지. 살인은 장난이라고. 그럼 너희 목숨도 장난으로 가지고 놀아주지. 피해자의 심경을 느껴보라고. 암만 그래도 선생님 화살은 못 피한다고요. 그렇게 어려웠나? 다음엔 보너스 기회라도 줘야 하나. 그 결과 둘 다 머리에 화살이 꽂혀 사망했다. 이렇게 이번 의뢰도 마무리되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은 치유되지 않겠지만 사람만 있다면 행복의 순간은 찾아오리라 믿고 꿋꿋하게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휴먼버그 대학교에서는 인간이 버그를 일으켜버린 순간의 사건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전 영상들도 꼭 한번 보시기